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43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쪽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설위원 두 분을 모시고 또 좋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뭐 딱히 첼지현 위원은 그렇게 신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나누어 볼 주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지금 아이슬란드, 몰도바를 상대로 2경기 연속으로 4골 차의 승리를 거두면서 저희 녹화 시점으로부터 한 24시간 정도 후면 레바논과의 또 중요한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이슬란드, 몰도바전을 중심으로 또 우리 K리거들이 경쟁력을 좀 입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매우 이른 예측이긴 하지만 과연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는 어떤 선수들이 유력해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을 오늘 두 해설위원님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아이슬란드전, 몰도바전에 대한 좀 총평을 두 분께 듣고 싶은데요. 이쪽부터. 이명철 해설위원부터 총평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사실 아이슬란드와 몰도바 모두 1군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도 1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번 결과가 제일 반가웠던 게 월드컵이 있는 당해 1월 전지훈련 경기는 유독 어느 팀을 만나고 우리가 내용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조직력의 문제, 전술에 대한 적응도를 새롭게 발탁된 국내 선수들이 유독 좀 적응을 어려워하는 모습까지 겹쳐지면서 팀으로서는 유독 1월 때 있는 평가전을 항상 아쉽게 좀 치러왔던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1월 경기들은 상대와 별개로 우리도 멤버 변화가 꽤 컸고 새로운 선수들이 대거 발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새로운 선수들이 언제든 벤투에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었고 벤투 감독이 원하는 철학도 충분히 선수들이 이해하고 있고 팀적으로 공유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1월에는 이전까지 있었던 월드컵 해 1월 징크스를 잘 극복했다는 점, 그리고 벤투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 축구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표팀의 차기 주자로 우리가 세대 교체를 기대할 수 있는 어린 선수들을 대거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충분한 소득이 있었던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른바 이제 국내파 위주로 평가전을 2경기를 치렀었는데 김진규 선수, 백승호 선수는 연속골을 터뜨렸고요. 물론 이제 권창훈 선수도 연속골을 터뜨렸지만 여기에 또 조규성 선수라든가 엄지성 선수의 데뷔골까지 있었잖아요. 장지현 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매우 긍정적으로 봤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1월의 평가전은 우리가 어차피 최종 엔트리를 정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예비 자원들의 풀을 또 어떻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상황에서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주전으로 한 11명의 윤곽은 대충 정해놨잖아요. 네, 팬들이 아시다시피 뭐 허리에는 정우영이 있고 이재성, 황인범 이런 라인들이 있고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이 있고 기본적으로 베스트 11의 윤곽은 갖춰놨지만 역시 이제 11월에 월드컵이 열릴 때, 그럴 때는 선수들이 리그를 계속 치르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 모를 선수들의 어떤 부상이나 또는 또 선수들이 뭐 예를 들어서 황희찬 선수가 소속팀에서 자리를 계속 못 잡고 경기 감각이 조금 저하돼 있다거나 또 선수들 스스로의 어떤 컨디션 저하나 또는 예상치 못한 장기화된 어떤 코로나의 또 악재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비 엔트리, 어떻게 보면 23명의 더블 스쿼드를 구축을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카드들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2경기에서 특히 우리 대표팀에서 최종 예선단에서 어떤 창의적인 부분은 황인범 선수가 또 나오면서 많이 또 해결을 해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공격 전환 템포의 어떤 좀 간결함이나 빌드업 체계나 또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의 공격 파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많이 됐던 상황에서 이번에 김진규, 또 백승호, 또 권창훈 이런 선수가 잘해줬다는 얘기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드업의 중심을 잡아줘야 될 정우영 선수의 역할을 대신할 백승호 선수, 그리고 창의적인 황인범 선수의 롤을 대신할 김진규 선수, 득점 파괴력을 좀 만들어줄 기존의 손흥민, 황의조 외에 그런 자원에서의 권창훈의 역할, 이 세 선수가 사실은 맹활약을 했다는 점은 벤투가 월드컵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번 경기 2경기를 보면서 벤투 감독이 엄청나게 만족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을 조금 더 완벽하게 갖출 수 있겠구나.
그런 차원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저는 두 경기였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개괄적인 총평을 좀 들어봤는데 약간 이제 디테일하게 제가 이명철 위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지금 장 의원님이 특히 이제 백승호 선수, 김진규 선수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정말 기존의 주전급 선수들을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임 의원님도 생각하시나요? 주전급을 위협하기보다는 백업으로서의 자리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백승호 선수의 경우는 역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패스 능력과 그 공격 시의 위치 선정, 두 번의 이 두 경기에서 나왔던 중거리 슛 찬스들을 보면 일단 이 선수가 워낙 이 공격 진영으로 팀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세컨볼이 흐를 수 있는 상황 혹은 뒤쪽으로 넘어오는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를 백승호 선수가 감각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중거리 슛 찬스들을 두 경기에서 모두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셋피스 키커로서의 역량도 백승호 선수는 이번 프리킥골을 통해서 몰도바전에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북에서 보았던 백승호 선수의 공격적인 역량은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이 활약으로 백승호 선수가 당장 정우영 선수하고 확실하게 경쟁할 만한 위치에 섰다고는 보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아, 거기까지는 아니다. 네, 왜냐하면 주전급은 여전히 정우영이라고 봐야 한다. 정우영 선수가 그래도 확실한 삼선 미드필더로서의 전문성은 보장되어 있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폼을 봤을 땐 정우영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받쳐주는 것을 중심으로 그 위쪽에 이재성, 황인범과 같은 선수들이 자리를 잡는 중원 구조가 나왔거든요. 근데 전북에서도 그렇지만 백승호 선수가 계속 정우영 선수 자리에 꾸준하게 안착을 하거나 혹은 정우영 선수의 자리를 위협을 하기에는 이 선수도 전북에서 보여준 폼을 봤을 때 수비가 아직까지는 수비력에서 조금 걱정거리는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굳이 백승호 선수의 장점은 공격 쪽에 집중되어 있고 대신 전북에서의 활약을 봤을 때 수비에서 범위를 넓게 커버해야 될 때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비를 해야 될 때 이에 대한 수비력은 조금 걱정이 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백승호 선수는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옵션은 되지만 정우영 선수의 자리일지 아니면 그보다 윗선에 이재성, 황인범과 경쟁할 수 있는 자리일지 어느 자리에 우리가 앞으로 월드컵에서 좀 대비를 해야 될지는 아직 벤투 감독이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진규 선수는 어때요? 김진규 선수는 두 경기 모두 골을 넣었고 저는 이 선수의 기술적인 역량도 물론이지만 대표팀에서 데뷔를 한 선수인데 당돌함이 저는 가장 빛났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산에서 뛰었던 김진규 선수의 모습을 보면 심지어는 측면까지 가능할 정도로 중앙 미드필더의 전 지역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측면의 공격적인 관여까지도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 다재다능성이 황인범 선수와 좀 유사한 면은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진규 선수는 충분히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리고 아직은 월드컵 예선과 같은 실전에서의 경험은 없는 점을 봤을 때 이 선수도 지금 당장 주전 자리까지 치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우리의 스쿼드 뎁스를 늘려줄 수 있는 매력적인 백업 자원이 탄생한 것만큼은 틀림없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김진규 선수가 조금 더 확실하게 월드컵 예선이나 이후 있을 유럽 강호들과의 평가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스쿼드에서의 활용도를 우리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이슬란드전, 몰도바전을 통해서 또 눈에 들어온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겨울에 펼쳐질 월드컵은 저희가 이제 2022년 축구 일정 말씀드릴 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번에는 변수가 많은 월드컵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엔트리 예측은 굉장히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일단 또 이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열렸던 유로 대회가 엔트리를 26명을 썼었죠.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팀당 28명까지 허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칸 네이션스컵에서도 28명까지 엔트리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 장 의원님께 일단 요거 예측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엔트리는 23명을 예상하세요? 그보다 많은 숫자를 예상하세요? 아마 조금 상황을 지켜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로 확진되는 이 코로나 오미크론 상황을 한번 보고 예비 자원들의 풀을 좀 늘려줄 수 있는 탄력적인 안이 아마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벤토원의서의 의미는 그 예비 자원 이게 설사 그냥 더블 스쿼드의 2진일지 3진일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예비 자원의 풀을 확인하고 좀 확신을 갖고 뽑을 수 있는 풀을 늘리는 단계가 사실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명철 위원이 얘기했지만 중앙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여러 팀들을 상대하면서 뭐 압박이 강한 팀, 뭐 여러 또 전술적으로 유능한 팀 이런 팀들을 상대로 정우영이나 이재성이나 황인범 같은 선수들은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김진규나 백승호나 이런 선수들은 사실 이번에 그 상대했던 아이슬란드 몰도바가 워낙 주축 라인들이 다 빠지고 상대의 압박
또 전술적인 어떤 운영 능력, 또 여러 가지 또 세밀한 어떤 기술적인 역량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처지는 팀이었어요. 그런 팀들을 상대한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선수들이 그냥 화려하게 그 경기만 보고 퍼포먼스를 갖고 주전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논하기는 건 너무 그거는 이른 판단이고, 어쨌든 지금 주전 라인은 어느 정도 여러 경험을 통해서 검증된 라인이지만 김진규나 백승호 선수도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걸 일단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선수들도 강팀을 만나서 압박을 엄청나게 받으면 어떻게 또 플레이 스타일이 바뀌고 약점이 노출할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풀을 놔두고 이번에 중국 리그에서 합류하지 못한 송준호 같은 선수도 있고 또 밀접 접촉 문제 때문에 못 들어온 원두재 같은 라인도 있고 지금 중앙에는 다른 풀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풀들까지도 지금 다 계산해서 풀을 최대한 확보를 좀 많이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이제 다른 때 월드컵 때 1월에 이 평가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는 11월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선수들의 폼이라는 거는 어떠한 변화를 겪을지 모르고 또 여러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상당히 이번 이걸 계기로 훌륭하게 여러 선수들 자원들의 풀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전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지금 장 의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23명으로 그냥 평소대로 갈지 뭐 26명이 될지 혹은 뭐 5명이 될지 아니면 정말 28명이 될지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대체적인 그냥 평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두 위원님께 23명 평소와 같다고 생각하고 엔트리를 한번 여쭤볼 거예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이제 이른바 또 예비적으로 충분히 들어갈 만한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26명이나 8명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23명을 기준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철 위원께 네. 일단 우리 대표팀 현재 주전 라인업이 장 의원님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여기에 이재성, 황인범, 정우영, 김영권, 김민재, 김승규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뭐 100% 네. 동의하실 거고 김진수 선수, 이용 선수까지도 좀 유력하죠? 이용 선수는 매우 유력해 보이고요. 김진수 선수 잔지는 지금도 이미 벤투 감독이 홍철 선수하고 좀 번갈아 가면서 거의 뭐 로테이션이죠. 네,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진수 선수가 아직은 소속팀 전북현대에서 폼이 완전히 올라왔다고 보기 힘들고 홍철 선수도 사실 소속팀 울산에서는 지난 시즌에 부상이 좀 많아서 리그에서 꾸준하게 폼을 보여줄 기회가 많지 않았을 뿐더러 또 한동안 서령우 선수한테 네. 약간 밀린 기간도 있었어요. 그리고 올 시즌은 또 대구로 새롭게 이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또 홍철 선수가 소속팀 활약을 할지는 변수가 있지만 근데 상황이 어찌됐건 벤투 감독은 올해 내내 계속 홍철과 김진수는 경쟁을 붙여볼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풀백만큼은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두 선수 중에 주전이 누구일 거라고 얘기하는 게 쉽게 예측이 좀 안 되는 자리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23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절반 이상은 나온 거죠? 그렇죠. 나머지 절반을 이제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임영철 의원님은 생각해 오신 선수들이 있죠. 네, 뭐 포지션별로 또 생각해 보는 게 포지션별로 있고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키퍼는 역시 조현우 선수와 송범근일지 구성윤일지 아마 3명을 아마 23명 기준으로 꼽게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서드 키퍼의 역할은 팀 분위기에서 얼마나 선수들의 케미를 올려주고 분위기를 잘 돋구어주느냐 이 부분은 저는 구성윤 선수가 송범근 선수보다는 대표팀에 조금 더 차출을 받았던 시기가 길기도 했었고 나이에 따른 경험에 따른 부분에서 조금 더 서드 키퍼의 역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드 키퍼까지는 구성윤 선수가 조금 더 예상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네. 이거는 반론은 아니고 그냥 여쭤보는 건데 사실 서드 키퍼는 연습에서 이제 주로 훈련장에서 활약을 하게 되고 그렇죠. 정말 여간한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경기 출전이 그렇게 쉽지는 용이하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오히려 좀 젊은 선수를 다음을 위한 또 미래를 위한 어떤 경험치 차원에서 그런 경우에는 송범근 선수가 약간 유리한 면도 있지 않나요? 그 가능성으로 미래를 위한 어떤 주자를 남겨두기로 봤을 때는 송범근 선수도 충분히 후보가 될 수 있죠. 근데 서드 키퍼는 저는 조금 더 분위기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키퍼 자리는 사실 서드 키퍼는 팀 내부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쉽게 예측이 안 되긴 하지만 그냥 지금 당장은 구성윤 선수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다. 근데 이거는 사실 진짜 예측 불허긴 합니다. 네. 그럼 다른 포지션은요? 네, 센터백 백업 자리는 역시 왼발 센터백 백업은 김영권 선수의 대신할 권경원 선수. 네. 권경원 선수가 왼발 센터백으로는 김영권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 주자인 것 같고 오른쪽 센터백은 이번 월드컵 예선 차출 명단을 통해서
확실시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정승현 선수가 아닌 박지수 선수가 당장 김민재 선수의 오른발 센터백 자리, 백업 자리에는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레바논전 시리아전을 위한 멤버에서 결국 정승현 선수는 이제 돌아가게 됐고 네. 박지수 선수가 선택이 됐어요. 벤투 감독이 박지수 선수를 확실히 믿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박지수 선수가 이번 평가전 때 나왔을 때 꽤 좋은 폼을 보여줬죠. 태클을 통해서 넓은 커버 범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박지수 선수가 점수를 더 딴 것 같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풀백 자리는 왼쪽의 경우는 역시 홍철과 김진수를 보고, 오른쪽의 경우는 이용 선수, 그리고 백업은 역시 김태환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도 차출될 가능성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른쪽 풀백의 경우는 이용 선수도 김태환 선수도 두 선수 다 나이가 좀 있다라는 부분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행히 이번까지는 두 선수가 그래도 올 시즌까지는 소속팀에서도 기량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점칠 수 있고, 이 뒤를 이을 선수들이 굉장히 어린 편이거든요. 서령우 선수도 그렇고 이우현 선수도 그렇고 아직은 이 다음 주자, 조금 더 뒤의 주자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대회까지는 지금까지 나이는 있었을지언정 1군 대표팀에서 경험을 쌓았던 이용과 김태환의 자리를 유지할 것 같다. 강상우, 김문환 선수는 어때요? 일단 강상우 선수는 지금까지의 출전 빈도로 봤을 때는 역시 세 번째 오른쪽 풀백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포항 스트러스에서 왼쪽 풀백으로도 저 많이 뛰었기 때문에 왼쪽 풀백으로도 부유할 수 있겠지만, 벤투 감독의 성향상 정발 풀백을 좀 우선시하잖아요. 오른발은 오른쪽 센터백, 왼발은 왼쪽 센터백. 그래야 풀백이 폭을 벌리면서 벤투 감독 전술에 따른 오버래핑을 더 과감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른쪽 풀백의 세 번째 순위는 현재로서는 강상우, 왼쪽은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기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자리는 세 번째, 하지만 차출 가능성은 그래서 좀 적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김문환 선수는 사실 공격력을 보면 정말 매력적인 선수긴 한데 이미 대표팀에서 차출이 안 된 기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비력에 대한 의문부호가 결국 김문환 선수가 나왔을 때 좀 따라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레바논전에 또 김문환 선수 쪽에서의 실수 때문에 자책골이 나오기도 했었죠. 실점의 빌미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김문환 선수의 점수가 좀 깎일 수 있는 부분이었다. 게다가 소속팀의 LAFC에서도 백스리의 윙백으로 나설 때와 백포의 풀백으로 나설 때 주전 입지에서 차이가 좀 있었어요. 수비력에 대한 걱정 없이 올라갈 수 있는 백스리의 윙백에서는 소속팀에서도 주전 자리 유지했지만, 백포의 풀백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 전술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주전 자리가 확실시되지 않았던 김문환 선수이기 때문에 성향과 소속팀에서의 폼을 봤을 때는 저는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당장은 좀 밀려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명철 해설위원이 지금 골키퍼 부문, 수비 라인 부문 말씀해 주셨는데 다 동의하시나요? 아니면은 다른 의견도 좀 있나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단 첫 번째 벤투가 여태까지 해왔던 행보나 그동안의 벤투 감독의 성향을 보면 역시 자신의 어떤 전술적인 구조를 점진적으로 계속 비슷한 스쿼드로 밀어붙이면서 그것을 습득하게끔 만들고 그 점진적인 발전을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뭐 벤투 감독의 이번 구상은 팬들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김진수와 홍철의 왼쪽 수비 경쟁, 그리고 이용과 김태환의 오른쪽 수비 경쟁, 그리고 김영권, 김민재의 주전 라인업에 권경원, 박지수거든요. 이건 그냥 아마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저는 이제 수비 쪽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강상우 선수는 꼭 데려가고 싶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23명이 아니고 27명 정도의 엔트리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전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더블 스코어도 구축하고, 근데 거기에 사실은 나머지 한 5명 정도가 이 선수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결정적인 상황이나 우리가 위기 상황이나 이럴 때 좀 공격적인 어떤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선수들까지 좀 있으면 좋은데 하는 선수들이 곧 뒷단에 한 4-5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수비 쪽에서는 저는 강상우 선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조금 더, 이용 선수가 물론 좋은 선수긴 하지만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공격 파괴력, 여러 가지 오버랩 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저하돼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강상우 선수를 공격적으로는 조금 활용할 수 있는 풀백으로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문환 선수는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거는 리커버리에 대한 어떤 약간의 문제, 수비의 리커버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아쉬움을 아마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김문환 선수는 지금 좀 배제돼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드필드와 공격 포지션으로 넘어와서 이명철 해설위원 말씀해 주시죠. 역시 3선에 누가 서 있지, 누가 발탁돼 있지에 대해서도 지금 주목이 많이 되죠. 일단 정우영 선수의 주전 자리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드만 따로 구분을 해서 보면, 저는 백승호 선수가 이 자리는
멀티성을 아마 벤투 감독은 좀 보지 않을까 싶은데 백승호 선수는 그보다 윗선에 중앙 미드필더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백승호 선수는 발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우영 선수는 주전으로 발탁, 백승호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오갈 수 있는 멀티 옵션으로 벤투 감독이 눈독을 들이면서 발탁. 그리고 또 한 명은 그렇다면 3선에 또 한 명이 되는데 저는 원두재 선수가 발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고민스럽거든요. 물론 이제 시즌 폼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원두재의 경우는 사실 작년 시즌, 지난 시즌 때도 체력적인 여파 때문에 잔실수가 있었고 우리가 그걸 또 올림픽에서도 원두재 선수가 폼이 쉽게 올라오지 않는 모습들을 봤었죠. 그리고 폼이 떨어지다 보니까 카드에 대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도 울산현대 경기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원두재 선수는 그래서 과연 지난 시즌 조금 지쳐 있었던 그리고 조금 부진했던 폼을 올 시즌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두재와 이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할 선수는 저는 손준호 선수인 것 같아요. 근데 손준호 선수가 정말 폼이 좋은 선수고 특히 강호들을 월드컵 본선에서 상대할 때 손준호 선수의 넓은 커팅, 수비 범위가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 매우 필요한 건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손준호 선수가 여전히 중국 리그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리그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들락날락하기가 네. 조금 쉽지 않죠. 자가격리에 대한 이슈가 있죠. 네, 게다가 또 이제 코로나 시국에는 또 클럽들이 차출을 또 거부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손준호 선수가 최근에는 좀 합류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이슈에 따른 피해를 저는 손준호 선수가 좀 받고 있다고 보는데 벤투 감독이 손준호 선수를 쓰고 싶은 의중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월드컵 본선에서 충분히 필요한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과연 올해 안에 벤투 감독이 원할 때마다 손준호 선수를 계속 발탁하면서 예정되어 있는 A매치 일정에 손준호 선수를 제대로 테스트해볼 수 있을까? 근데 이에 대해서 확답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원두재는 소속팀에서의 폼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손준호 선수는 추후 A매치에서 발탁 여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장 가능성이 높은 쪽은 일단 원두재 선수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선으로만 놓고 보면 정우영, 원두재, 또 원두재 선수는 상황에 따라서는 센터백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멀티성을 벤투 감독이 확인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쪽은 이재성, 황인범의 발탁은 당연하고 백승호 선수를 3선, 2.5선 모두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백승호 선수도 발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경 선수까지 충분히 벤투 감독의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옵션이 되지 않을까. 김진규 선수가 근데 여기서 어떻게 실전, 월드컵 예선이나 월드컵 직전에 있을 평가전에서 얼마나 점수를 따느냐에 따라서 나이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탁할 가능성이 좀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김진규 선수를 발탁하게 되면 네. 지금 일단 손준호 선수를 미안하지만 약간 이제 제외시켜 네. 놓더라도 김진규 선수까지 뽑히면 지금 정우영의 원두재의 황인범, 이재성, 백승호, 이동경의 김진규 선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23명 맞출 때는 나중에 이제 숫자가 어떻게 될지 한번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공격 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공격 라인의 경우는 손흥민, 황희찬의 자리는 확실하고 송민규, 권창훈 이렇게 백업 자리에 좀 점수를 주지 않을까. 송민규 선수는 이번 평가전 때도 특히 왼쪽 윙으로 선발에 계속 나왔던 거를 봤을 땐 이번에 1월 월드컵 예선에서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여파 때문에 지금 발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를 송민규 선수가 월드컵 예선, 레바논전 그리고 그 아랍에미리트전에서는 왼쪽 윙으로서 이제 쓰면서 조금 더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를 일단은 송민규 선수로 대체를 해보려는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벤투 감독이 쓸 때마다 송민규 선수가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송민규 선수가 충분히 손흥민 선수의 백업으로 왼쪽 윙포워드로 발탁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권창훈 선수는 이번 친선전 때도 폼이 좋았고 벤투 감독이 원래 선호하는 선수이기도 했고 부상에 대한 부름만 없다면 오른쪽 백업 경쟁에서 1순위에 놓일 선수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동준 선수처럼 직선적으로 역습에 나설 수 있는 선수도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이 일어나겠지만 왠지 김천 상무에서 올 시즌 권창훈 선수가 매우 잘할 것 같기 때문에 권창훈 선수의 백업 우위를 저는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공격 라인은 거의 정해졌네요. 네.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에다가 송민규, 조규성, 권창훈까지. 그렇죠. 그러면은 더블 스쿼드에다가 골키퍼 이제 하나 더 많은 거 고려하면 23명을 일단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그 미드필드 중원에서의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명이 지금 누군가 한 명 많아지잖아요. 이제 나가야 사실은 23명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저는 이동경 선수도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은 이동경이냐 김진규냐 뭐 그런 말씀이시죠?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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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 선수 다 모두 발탁이 될 시에는 3선에 그만큼 숫자가 좀 희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백승호 선수가 좀 자리를 차지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손준호, 원두재를 다 빼고 이동경 선수가 그냥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백승호 선수를 3선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당장 아직 확답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백승호 선수가 전북에서 계속 3선으로 뛸지 그보다 윗선의 중앙 미드필더로 뛸지도 구별이 안 될 뿐더러 이 부분이 확실해져야 3선의 숫자를 백승호 선수를 포함해서 갈지 아니면 3선의 숫자는 백승호 선수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손준호, 원두재 중에 한 명을 넣게 될지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 쪽에 이동경 선수가 자칫 빠지는 상황이 될지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지현 의원은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벤투 감독이 최종 예선 단계에서는 뭐 우리가 월드컵 그 추첨을 앞두고 랭킹을 올려야 되는 임무도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선수들을 좀 많이 쓸 거라고 보지만 지금 이제 오늘 주제는 사실 월드컵 본선 엔트리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본선에 가면 아무래도 강팀들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수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그렇죠.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이제 엔트리를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또 플랜이 바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강팀과의 승부에서 우리가 사실 허리 라인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완전한 홀딩 미드필더가 상당히 적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투 홀딩 체계를 쓰더라도 빌드업 시에 라볼피아나 형식으로 들어간다면 원두재 같은 선수들이 있고 앞에도 또 정호영 같은 선수들이 있는 그런 좀 탄탄한 허리 구조를 만들어 놔야 사실 본선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비에 능한 중앙 미드필더가 아예 두 명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본선을 앞두고 엔트리를 정할 때는 아마 수비적인 부분을 지금 최종 예선하고는 다르게 많이 생각할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그냥 놓고 보면 정우영 자리에 백승호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역삼각형 형태를 생각하지만 본선을 막상 가면 3백도 생각할 거고 아마 투홀딩도 생각할 거고 여러 가지 수비적인 또 컨셉에 대한 구상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50명 정도의 풀이 있다고 치면 지금 있는 풀 중에서 홀딩 자리는 사실 정우영, 원두재, 손준호 이런 선수들은 그대로 좀 뽑을 거라고 봐요. 아까는 이제 이명철 의원 말씀 제가 들었을 때는 손준호 선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떤 요인들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쪽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장지현 의원은 가능하다면 네, 수비 고려하자면 수비형 미드필더는 있는 대로 뽑는 것이 좋다. 그렇죠. 네. 가능하다면 그 정도 3명의 풀은 23명 엔트리에 확보를 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조별리그 단에서 많은 경기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치면 2선에 있는 공격적인 재능에 있는 선수들을 풀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아마 줄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뭐 백승호 같은 선수도 물론 들어갈 수는 있어요. 위에도 뛸 수 있고 아래 홀딩도 뛸 수 있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명확한 판단을 하겠죠. 아 뒤에는 한 3명. 그러면 앞에서는 오히려 김진규 같은 선수가 희생이 될 수 있고 기존에 이재성, 황인범 이런 선수를 그냥 놓고 거기에 왼발킥에 좀 특화되어 있는 이동경 같은 선수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상하고는 허리 라인하고 이 공격형 미드필더 쪽은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됐다면 그때는 오히려 이렇게 되는 이런 정도의 삼각형, 정삼각형 구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엔트리에 대한 생각도 조금 바뀔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최종 엔트리를 구상한 단계에서는 분명히 이제 좀 홀딩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들이 다시 또 등용되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 있어요. 장지현 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중앙 미드필드 조합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6명이라고 한다면 장 의원님 말씀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래도 전문적인 수비를 볼 수 있는 선수가 6 중에 반은 돼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위쪽은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 3-3론인 것 같아요. 그럼 근데 아까 이제 임 의원님 말씀은 원두재 선수가 이제 포함이 되더라도 만약에 손준호 선수가 빠지게 되면 정우영 원두재에서 아래쪽은 사실은 2명. 그리고 백승호 선수를 만약에 이제 뽑는다면 그 경우는 백승호 선수를 한 0.5로 본다. 그렇죠. 그러면은 2.5와 3.5. 약간 이제 위쪽에도 임 의원님은 비중을 두셨는데 장 의원님은 거의 뭐 3대3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지금. 예. 과거에 이제 뭐 알제리전도 그렇고 네. 알제리전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 뭐 월드컵에서 우리가 사실 준비를 최종 예선부터 해갖고 열심히 했지만 사실 투홀딩을 놨어야 되는 경기에서 조금 공격적으로 가다가 사실은 실패한 경우들이 꽤 있어요. 알제리전 같은 경우도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건 투홀딩이 받쳐야 되는 경기고
뭐 다른 경기들도 우리가 낙마했던 경기들이 그런 경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선에서는 정말 수비가 중요합니다. 근데 과연 지금 김민재라는 특출난 선수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한국의 풀백과 센터백 김민재 선수까지 포함을 해서 네, 총체적인 수비력을 고려할 때 총체적인 수비력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월드컵 본선에서의 경쟁력만 놓고 보면 선수들이 노화돼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순발력 김민재 같은 특출난 선수가 있지만 다른 선수들을 놓고 봤을 땐 불안 요소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이 공격적인 최종 예선단에서의 전술 구조로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허리를 더 강조하지 않으면 그러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레바논전도 우리 하기 전에 너무 김칫국 마시는 본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최종 예선 상대들하고는 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본선은. 그리고 특히 이번에 지금 예선 통과한 나라들이나 네. 지금 예선이 돌아가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분명히 카타르 월드컵 32개 팀 멤버 구성은 엄청나게 그렇죠. 빡빡해지고 짱짱해질 가능성이 높죠 지금.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번 평가전 두 경기도 그 상대 팀들 수준이 너무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건 너무 낮습니다. 우리가 뭐 옛날 1월에 힘들게 했다 그때보다 훨씬 낮다고 봅니다. 이 두 팀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러한 부분 내용에 심취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조에 편성돼 있는 이 월드컵 최종 예선 팀들도 이쪽 조보다 저는 수준이 낮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거기에 도취될 필요도 없다. 우리의 위치를 더 냉정하게 보려면 조심스럽게 접근해라 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홀딩 미드필더 이쪽은 물론 지금 풀에 있는 선수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강원 FC 좋아하니까 한국형 같은 선수도 있고 네. 다른 수비형 미드필더의 자원들도 그 남은 11월까지의 기간 동안은 좀 충분히 봤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히딩크 감독이 전남 경기 보다가 저 선수 누구야 해서 김남일 선수 뽑듯이 그렇죠. 그런 성향의 선수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월드컵에는요. 들이대갖고 끊어놓고 이런 선수들 아주 저돌적인 선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만 예쁘게 차는 막 수비형 미드필더 요즘에 막 각광을 받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는 전 들이대서 까고 이러고 중간에서 끊는 선수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장지현 위원을 제가 뭐 20년을 알아왔는데 장지현 위원 성향 자체가 들이대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들이대는 걸 좋아해요. 네, 저는 좀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 지금 제가 보면 우리 중앙 미드필더들은 너무 얌전하다. 우리 수비형 미드필더 다 포함해서입니다. 원두재, 손준호, 정우영, 백승호, 황인범 우리 중앙 미드필더들의 성향은 사실 본선 가면 이거 너무 얌전한 해서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조합이라 보기 때문에 여기에 좀 터프한 선수도 필요하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예측을 하라 그러면은 그냥 제 생각은 다 날아가죠. 날아가고 벤투 감독은 근데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하겠죠. 라고 예측을 하겠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진짜 예측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3명 좀 전에 그거 아닌가요, 그럼? 진짜 예측이라면 그냥 정우영의 저는 원두재 선수 정도. 그럼 임 의원님 생각 따라가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그냥. 갈 거예요. 그 정도가 아마 그냥 들어가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은 조금 더 그래도 벤투 감독을 좀 믿는 부분은 벤투 감독이 본선 앞두고는 분명히 플랜을 좀 다시 짤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네. 메이저 국제대회 경험도 많은 있죠.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우리 판단으로과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갖고 아마 엔트리 구성을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런 바람을 갖고 있다. 바람을 갖고 있어요. 네. 그 공격 라인은 저 송민규, 권창훈 선수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 없으신 거죠? 이견은 크게 없는데요. 물론 송민규 선수가 계속 잘해주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뭐 몸싸움에도 강하고 또 파괴력 있게 저돌적으로 들이대는 또 제가 좋아하는 성향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한두 명은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네. 그런 선수들이 간혹 조커로 나서거나 우리가 위급할 때. 그래서 사실 이강인 선수는 좀 계속 봐라. 이강인 선수의 폼은 계속 체킹을 좀 하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시점이 있거든요. 그런 선수가. 그럴 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이강인 같은 카드는 좀 봐라. 그리고 오히려 본선에서는 이동준 같은 카드를 좀 봐라. 네. 역습에 능할 수 있는 자원이니까요. 네. 이동준 같은 스피드를 가진 선수들이 강팀을 무력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사실 스피드만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사실 그거 가지고 여태까지 본선에서 이긴 거예요. 이동준 같은 카드는 버리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물론 이동준 선수도 뭐 대표팀에
곧잘 뽑혀오기는 했지만 만약에 이제 유럽파 선수들이 다 들어온다 그러면 이동준 선수가 살짝 밀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이동준 선수 얘기 나왔고 또 이강인 선수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요 두 선수 얘기는 사실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명철 해설위원은 이동준, 이강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동준은 제 희망사항으로는 저는 발탁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올림픽 때도 뒷공간 나왔을 때 바로 침투하면서 우리의 속공을 이끌고 반칙이나 페널티킥을 얻어냈던 이동준 선수의 그 옵션으로서의 가치가 확실히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권창훈 선수를 뽑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근데 만약 제가 어느 정도 월드컵 본선 엔트리나 전술 구상에 있어서 제가 만약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이동준 선수를 뽑았을 것 같아요. 아 거기서는 권창훈 선수가 제외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 왜냐하면 역습 그렇습니까? 전술 때문에 네. 권창훈 선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다른 이선 자원들을 많이 둔다고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역습의 무게를 두고 이동준 선수를 저라면 발탁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측과 역시 바람은 네. 장 의원님도 그러셨지만 임 의원님도 약간 다르다. 그렇죠. 근데 벤투 감독은 그래도 그동안의 차출 패턴을 봤을 때 권창훈 선수에게도 충분히 이선 오른쪽에서의 경쟁을 맡겨서 빌드업에도 관여되고 압박도 해주고 또 왼발을 통한 마무리나 동료 지원에까지 가담되는 그런 역할을 줄 것 같아서 예상은 권창훈 선수 쪽으로 좀 되는 게 사실이고요. 이강인 선수는 일단 소속팀에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는데 벤투 감독 전술에 녹아들 수 있다는 생각은 아직 들진 않는 것 같아요. 벤투 감독이 워낙 넓은 범위에서의 수비 가담, 압박 그리고 볼을 확실하게 빠르게 좀 넘겨줄 수 있는 어떤 광범위한 움직임 또 간결함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수비 범위에 있어서 벤투 감독이 원하는 기동력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거리상 스타일상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전통파 공격형 미드필더보다는 왕성하게 이곳저곳 공간을 옮겨다니는 선수를 저는 벤투 감독이 조금 더 선호한다고 보거든요. 역습을 위해서 이강인 선수 같은 옵션이 딱 한 명 남아서 그 선수를 중심으로 역습을 전개해 나가는 것도 충분히 그려봄직한 그림인데 근데 벤투 감독은 웬만해선 공격진의 구성이나 전술을 원래 스타일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이죠. 이강인 선수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네. 우리가 1대0으로 지고 있거나 2대1로 지고 있거나 할 때 조커의 임팩트가 그렇죠. 필요할 때 그럴 때 이제 손흥민, 황희찬, 투톱 속에 뒤에 이강인 같은 카드가 있어서 어떻게든 리스크 뒤에 리스크를 놔두더라도 공격적으로 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카드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커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벤투 감독 스타일상은 수비 리커버리 때문에 안 뽑는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를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는 저는 권창훈 선수는 이동경 선수가 만약 그래갖고 빠진다면 중앙 미드필드로도 갈 수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예. 만약에 이제 권창훈, 송민규, 이동준 이 셋 중에 한 명을 빼야 된다 그러면 저는 송민규를 빼겠어요. 네. 네, 저는 권창훈, 이동준을 오히려 본선용으로는 뽑고 왜냐면 들이대는 스타일은 황희찬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송민규 선수까지 들이대서 우당탕하다가 오히려 역습도 맞을 우려도 있고 볼을 뺏겨서 이런 우려도 있고 또 물론 몸싸움 잘하고 있지만 또 여기 본선 나가면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공간을 우리가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공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무조건 스피드맨 이동준 같은 유형 그리고 황희찬은 그래도 유럽에서 많이 들이대 봤기 때문에 그 유럽 선수들에 대한 적응이 좀 돼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동준은 그래도 쓰고 싶다. 근데 권창훈 같은 카드는 저는 좀 놔뒀으면 하는 것이 또 바람이죠. 요것만큼은 제가 첼지연 위원님 생각과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동준 선수는 분명히 스피드라는 확실한 툴이 있고 그리고 권창훈 선수가 사실은 멀티성이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측면으로 요즘엔 좀 많이 쓰였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또 중앙으로 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미드필드의 대부분의 위치를 권창훈 선수가 다 커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면 장 의원님 말씀의 일리가 꽤 느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권창훈 선수의 또 롤을 어떻게 또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제 변할 수 있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아까 한 의원님 말씀대로 28명 되는 거. 맞아요. 엔트리. 그러면 27명 이강인도 딱 되면 넣을 수 우리 있죠. 지금 얘기했던 선수 다 뽑을 수 있어. 뽑아서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는 이제 완전히 딱 짜여진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23명씩 읊어주시고 유로 기준으로 26명이 됐을 때 플러스 3을 누구를 할 것이냐 그냥 답을 해주세요. 네. 이제는. 네. 김승규, 조현우, 구성윤, 김민재, 김영권, 권경원, 박지수, 이용, 김진수, 홍철, 김태환, 정우영, 백승호, 원두재, 이재성, 황인범, 이동경, 손흥민, 황희찬, 송민규, 권창훈, 황의조, 조규성.
이렇게 23명 예상합니다. 플러스 3이 됐을 때는 누가 선택되나요? 이강인, 이동준, 김진규 이렇게 네. 3명을 예상합니다. 자, 장지현 의원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23명 불러주십시오. 일단 베스트 11은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이재성, 황인범, 정우영,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이용. 네. 이렇게 필드플레이 김준규? 10명에 네. 키퍼는 말씀해 주신 3명. 네. 네. 그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백업이 홍철, 또 권경원, 박지수, 김태환. 네. 네. 백승호, 원두재, 권창훈, 황희찬 선수 백업 이동준, 황의조 백업 조규성, 손흥민 선수 백업 송민규. 이렇게 하면 23명이 되죠. 네. 그러면은 플러스 3을 하게 되면 누굽니까? 플러스 3 하면 이제 강상우, 이강인, 장지현. 어차피 안 쓰면 되지 뭐 데리고 가서. 안 쓸 선수를 예. 그 비싼 돈 들여서 왜 같이 데리고 갑니까? 아, 그냥 한 명 껴주면 되죠. 뭐 그런 거 갖고 이렇게. 강상우, 이강인, 그 다음에 손준호 선수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네. 대로 네. 수비가 되는 미드필더가 더 있으면 좋다. 네. 생각해 보니까 프라이부르크 정우영 선수 얘기가 그러게, 안 정우영 선수 나왔어요. 얘기가 지금 네. 있구나. 정우영 선수가 있구나. 프라이부르크 정우영 선수가 23 혹은 26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어차피 지금 프라이부르크에서 선발로 나오다가 또 교체로 나오다가 출전 기회는 계속 받고 있죠. 그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정우영 선수는 이강인 선수처럼 아예 안 뽑고 그랬던 선수는 아니잖아요. 뽑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뽑혔어요. 지금 뽑혔죠. 네, 레바논전 이번에. 앞두고도 뽑혔어요. 네. 그러면 경쟁이죠. 송민규랑 경쟁. 아. 정우영은. 네, 그래서 결국 그때 가서 폼 좋은 선수 뽑으면 되죠. 그럼 23 안에도 가능하고 그럼요. 26이면 높은 확률이 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빠질 수도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조커로서의 경쟁력은 아직 이동경, 송민규, 권창훈 이런 선수들이 좀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동준까지. 네, 이동준 선수까지도 26명 엔트리로 확장을 한다면 네. 조금 더 조커로서의 경쟁력은 우위가 있다. 앞으로 카타르 월드컵 본선이 펼쳐질 때 우리의 엔트리 뭐 23명일지 26명일지 혹은 뭐 그 이상일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경쟁 구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원투펀치 클래식 43번째 시간에 장지현 의원, 이명철 의원 동시에 모시고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지 하나 드릴 것은 이제 설 명절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원투펀치는 휴방하는 것으로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만나 뵙지 못할 것 같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원투펀치 여러 가지 코너들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원투펀치 43번째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